성고문 사건의 피해자 권인숙 양과 변호인단은 지난 86년 6월 권 양이 당시 부천경찰서 문기동 경장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성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해서 문 씨와 다른 경찰관 5명을 고발했지만 검찰이 문 씨를 기소유예 처분하자 법원이 문 씨를 재판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했으며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조작이 얼마만큼 거짓이고 얼마만큼 진실인지를 밝혀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18년 1월 30일 권인숙 다시 서울대 의류학과 3학년인 권인숙은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휴학하고 부천시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 위장 취업을 합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권인숙은 주민등록증 위조 혐의로 부천경찰서에 연행됩니다. 취조 과정에서 권인숙은 수사관 문기동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성고문을 당합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성고문은 없었으며 운동권인 권양이 성을 투쟁 도구화했다고 주장했고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성고문 사건에 관련된 당시 부천서 문기동 경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에게는 독직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 이외에 준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문 피고인은 오늘 검찰 직접 신문에서 지난 86년 6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부천경찰서 수사과 제2호 조사실에서 권인숙 양을 2차례에 걸쳐 조사한 사실은 있으나 옷을 벗기거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등 성고문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 법정 주변에는 방청권을 받지 못한 민가협 회원 등 100여 명이 재판을 공개하라면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정 주변에는 문 피고인이 탄 호송차를 막는 등 다소의 소란을 빚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인천지법 현관 앞에서 방청객 등이 문 피고인이 탄 호송차를 20여 분 동안 가로막고 문 피고인을 차 밖으로 내보내라고 요구하며 호송차의 유리창 등을 부수면서 이를 막는 교도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오늘 법정 안에서도 이 사건의 피해자인 권인숙 양과 조영래 변호사, 박찬종 의원, 그리고 민가협 회원 등 300여 명이 종판 과정을 지켜봤는데 방청객들이 계란을 던지는 등 법정 소란으로 재판 진행이 다소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2차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데 재판부는 권인숙 양과 이흥기, 김혜성 형사 등 변호사님 옆에 좀 같이 서보세요. 좀 같이 서보세요. 잠깐만요. 아니 아까 많이 찍었는데 한번 찍으시고 너무 많은 질문을 받으셨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새삼스럽게 기억을 하고 말고도 없고 그냥 네. 정말 저는 항상 그 사건과 관련돼서 얘기를 듣고 하게 되고 이랬으니까요. 네. 새삼스럽게 어떻게 기억한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때를 생각하면 뭐 그래도 뭐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남아있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개인적인 감정이 남아있다기보다는 이제 요즘 와서 놀라는 거는 사람들이 네. 저를 만나면 네. 이제 제가 워낙 잘 웃고 농담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네. 어머 굉장히 밝으시네요. 그래서 어머 저는 맨날 밝았어요 이러면.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송고문을 폭로한 지 30년의 세월이 흐르고 많은 노력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취가 무색하게 이제는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 더 일상적이고 더 잔인한 형태로 성착취가 자행되고 유포까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지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을 몰라요. 한국에서 이것을 몰라줘요.
일본에서는 더군다나 없대요. 모르니까. 국내에서 처음. 내 죽기 전에 내 눈 감기 생전에 한번 분풀이 꼭 말이라도 분풀이 하고 싶어요. 작년 8월 14일이죠. 46년 만에 국내 거주자로서는 최초로 정신대 증언을 하시게 됐는데요. 이 증언을 하시기까지 굉장히 마음의 갈등도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직접 이런 증언을 하실 마음을 먹게 되셨습니까? 지가 항상 저녁이면은 혼자 사니까 테레비를 일 삼아서 보고 있는데 슬쩍 지나가는데 테레비에서 정신대라는 것도 모르고 유한무라는 것도 모르고 일본 사람은 그런 거시기가 없고 그건 한국 사람이 장사한 것이다. 네. 이런 말을 살짝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떻게 가슴이 몇 번 그러지 않아도 언제나 내가 이 말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속으로 겁나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을 지나가는 걸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퍽퍽 울었어요. 혼자서. 네. 이럴 수가 있느냐. 살아있는 내가 증인이 있는데 세상에. 다 다른 위안소예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유일한 생존자라고 생각하고 숨어 지내시다가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을 하시니까 우르르 나도 뭐 이렇게 증언을 하신 건데 그러고 나면 다 바로 해결될 줄 아셨던 거죠. 근데 그렇지도 못했고 한국 사람들의 보는 시선도 별로 좋지 않았고 피해가 어떤 폭력이라고 생각되기보다는 개인적인 굉장히 수치, 성적인 오염 이런 것들로 판단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었다고 봅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제가 낮은 목소리가 전 세계 투어를 할 때 유명한 영화제에 초청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상영을 하는데 당시 그 도시의 한국 영사 부부가 한국 영화가 초청됐으니 가보자 그러고 우르르 오셔서 영화를 보시다 나가시면서 뭐 이런 창피하고 교육상 보기도 안 좋은 영화를 외국에 와서 틀어서 대한민국 영상. 너무 창피해 죽겠다고 하며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분 멍하니 있다가 가서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막 뛰어갔는데 못 찾고 아니 이 과정에서 그 어려움을 얘기하시는데 그때 감정이 막 되살아나시나 봐요. 얼굴을 안 잊고 있고요. 꼭 길에서 한번 마주 봤으면 좋겠다. 매 맞고 칼 맞고 죽지 않고 목숨이 살아서 지켜줘. 미안합니다. 내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남자야! 저리 몰라! 장사하는 거는 가요. 일본 대사도 걱정이 들어. 어쩌냐고 그런 마음을 하는 거야. 여성들이 그러지 못한 많은 분들. 살 김학순 할머니가 오늘 새벽 한많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평소 아끼던 태극기와 성경책만이 평화롭게 영정을 지킵니다. 김 할머니는 2년 전 정부의 보조금으로 어렵사리 마련한 10평 남짓한 임대 아파트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받으신 각종 성금이 저축된 통장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이 안에 저축된 2천여만 원의 돈을 불우이웃돕게 써달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꼭 이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언니 거의 잠도 서서 기부 개선 법률화 제안은 안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혼 가족들 가장 큰 도움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녀의 성은 반드시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돼 있어 한 지붕 아래 어머니와 자녀, 새아버지가 성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 손자로 이어졌던 부계 혈통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평등한 가족 관계로 바뀌었고 어주제도 되지 않는 국회의원은 각성하라! 호주제는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민주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로 평등한 가정문화와 사회문화를 저해하는 요소라며 여성단체연합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국민 설득과 함께 국회의원에게 이메일 보내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제 폐지를 놓고 10여 년간 계속되어온 갈등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림 측은 호주제를 일부 수정할 수는 있지만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며 전국 걸기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발상. 참가자들은 북의 혈통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호주제가 폐지되면 인륜의 뿌리가 없어져 가정의 붕괴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로 여성들 문제라고 생각하는 남성도 많은데요.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셨어요? 일단 제가 나선 것보다도 진짜로 여성 문제가 아니고 남성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남성한테 유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떠한 그 호주제라는 것이 남성에게 어떤 혜택을 주거나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몸에 오래 배인 관습처럼 괜히 놓기 힘들 뿐이죠. 놓는다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호주제라는 것이 가정을 지켜내는 법이었다면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있게 된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가정의 붕괴를 보이고 있는다면 결코 호주제라는 것이 한 번도 우리 이 안에서의 가족을 보호하거나 가정의 가치를 갖다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역으로 증명되는 일이거든요. 여성의 권익 보호는 여성들만의 문제인가?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인 최재천 교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최 교수는 호주제 존속의 근거였던 북의 혈통주의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주목받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이런 호주제 문제 같은 데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겠다. 우리 사회 여성계의 그 호주제 폐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을 때 앞장서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가 자연을 연구하는, 자연을 관찰하는 학자인데요. 자연에 나가 보니까 십몇 년 동안 자연계의 동물들이 암수가 어떻게 사나 하는 거를 관찰을 하는데 너무나 분명한 게 수컷은 설당이 없더라고요. 호주라는 게 자연계에 만약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번식의 주체인 암컷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호주제에 그 남자가 호주인 거는 전혀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미토콘드리아 얘기까지 동원해서 1시간 강의를 제가 저 나름대로 멋지게 한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분석해 이뤄지며 이 DNA는 암컷만이 제공하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족보는 암컷의 혈통만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정말 인기 폭발이십니다. 예, 근데 큰일 났네. 꼭 이럴 때 조심할 부분이 남성들의 반응이거든요. 남성들의 반응이 굉장히 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참 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냥 자연과학자가 자연의 얘기를 하면 그냥 듣는 분이 자연은 그런가 보다. 그건 자연이고 어디까지나 인간 사회거든. 그리고 그냥 쉽게 받아들이실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뜨거운 이슈인 줄은 저는 터뜨리기 전까지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엄청난 반응이 오는데 너무나 예의 없음에 전 좀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떠나서 그 성인이고 전화를 받으면 그냥 욕으로 시작하시면 제가 때로는 이렇게 하시면 서로 얘기가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전 더 이상 얘기 못 합니다. 전화 끊습니다. 전화 끊으면 조금 이따 따르릉해요. 받으면 내 놈의 태도가 글러먹었다고 내 전화를 왜 끊느냐고 또 막 호통을 치세요. 그럴 때는 제가 그럼 제 책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대신 약속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다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저랑 얘기하시죠. 전 책도 많이 보내드려봤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책 읽고 정말 오신 분이 있으세요? 뭐 없으십니다. 호주제를 반대하는 남성들이 모였습니다. 호주제 폐지 운동에 동참한 남성 10,000명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들은 남성들에게도 호주제는 불평등한 제도라고 말합니다. 남성에게 가부장제의 짐을 강요하는 호주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호주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남녀 차별에 대한 핵심적인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의 돌파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들은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호주제 폐지 운동에 동참한 남성 10,000명의 명단을 법사위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가 남성 중심의 현행 호주제를 폐지하고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1인 1적부를, 법무부는 가족부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동안의 법률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찬성 161인, 반대 58인, 기권 16인으로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은 안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전 아빠 성으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제 성으로 다시 바꾸려고. 예전에 아빠 이름으로 쓰다 보니까 애들이 놀림을 받아요. 자기도 모르게 소외된 느낌이 드는지 막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게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더 웃을 수 있다는 거. 새로 재혼 가정을 꾸미신 분들이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가끔 재혼 가정을 꾸미시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성본으로 바꾼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대법정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2015년 2월 이 법정에서 KTX 승무원은 코레일 직원이 아니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코레일 직원이라는 의심과 이 신분들을 뒤집은 겁니다. 김병수 대법관! 당장 데리고 오세요! 내 친구 살려내고 13년 동안 세월 보상하십시오! 사원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계약직 사원으로 1년 계약 후에는 제가 여러 가지 직급 체계라든지 전부 조정을 해서 해보고 싶다는 열정, 첫 사회에 나오면서 사회인이 되면서 그런 희망도 없었는데 이제는 이 KTX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상고심에서 원고인 승무원 측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함께 10년을 고생했던 한 동료는 그 상실감에 세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최근 이 판결의 배경에 대법원의 사법거래 의혹이 드러납니다. 내 친구 살려내고 13년 동안 세월 보상하십시오! 이들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 대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한 명이 제 친구가 죽었습니다. 정말 이야말로 분명한 사법살인이라고 생각하고 KTX 승무원 판결을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수단도 악용한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이만큼 한국 사회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이달 초부터 교섭을 벌여온 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오늘 새벽 KTX 해고 승무원 복직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정리 해고된 지 4,526일, 12년여 만입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국민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곳에서 저희가 투쟁이 아닌 농성이 아닌 정말 문제가 해결됐다고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이 정말 꿈만 같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밤중에 문득 잠에서 깨어 정규직의 문제, 또 안전 불법 파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이렇게 왔던 거죠. 내게 안아줄 다들
다들 각자 떨린대요. 사내는 벌써 출근해가지고 너무 일찍 왔대요. 신입이 뭐 이리 일찍 갔냐고 막. 당신과 내가 함께 있어서 감사해요.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8년 만의 폭로. 우리가 왜 하고 불러야 하나요? 저는 전교생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교실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용기가 잇따랐습니다. 대물의 모델이 원로 시인이 이렇게 술집에서 의자를 붙이고 누워가지고 아랫배를 주는 걸 내가 봤다.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엄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대응을 고발해 미투 물꼬를 튼 서지연 검사가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받았습니다. 저의 꿈은 미투가 번져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미투가 필요 없어지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의 말과 행동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응답이 여성은 62%, 남성은 58%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전에는 말과 행동을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앞으로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저도 똑같이 미투 운동을 해주시는 분들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입을 열었던 것은 그러한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지 검찰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들에게 이제는 무슨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이 국가와 사회가 피해자들에게 답을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피해자들이 대단한 용기를 내지 않더라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그러한 국가와 사회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년간 여러 번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고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 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에게는 모두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라 오늘 안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은폐하고 교단으로 속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폭력 아니란 사법부 규탄한다. 피해자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0일이 길고 괴로운 시간이었다면서도 끝까지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서 진실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가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반드시 지켜보고 싶습니다.